아버님, 요즘 애들 돈 훔치는 거 흔해요. 며느리 최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그녀의 손이 12살 박서윤의 가방을 거칠게 열어젖혔고 그 안에서 50만 원권 지폐 5장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새 돈들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71세 경비원 박종만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어두워진 지 오래였지만 방금 며느리가 한 말만큼은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그 작은 목소리는 종만의 귀에 닿지 못했어요. 내가 그랬냐? 종만의 한마디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이었죠. 서윤이는 그 순간 알았어요. 가장 믿고 싶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 재개발을 앞둔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1990년대 지어진 5층짜리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계단, 삐걱거리는 철문, 복도마다 쌓인 잡동사니들. 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겐 30년 넘게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죠. 박종만은 이 단지의 경비원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하는 게 그의 일과였어요. 겨울이면 경비실 안에서 손을 호흡 불며 CCTV 화면을 지켰고 여름이면 땀을 뻘뻘 흘리며 단지를 순찰했죠. 한 달에 160만 원. 그 돈으로 손녀 서윤이를 키웠습니다. 서윤이는 3살 때 부모를 잃었어요. 아들 부부가 강원도로 여행을 갔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을 피하지 못했죠. 그날 이후 종만은 어린 손녀와 단둘이 살게 됐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가끔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어요. 자식 셋 중에 종만 곁에 남은 건 이 작은 아이뿐이었죠. 종만에게 서윤이는 남은 인생의 이유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힘이었고 밤에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유였어요. 할아버지와 손녀.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사람보다 더 끈끈한 그런 관계였죠. 종만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일하고 서윤이를 챙기는 것. 아침마다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먹고 서윤이가 학교 가는 걸 현관에서 지켜보고 새벽 근무를 마치면 시장에 들러 저녁 반찬거리를 사오는 게 전부였어요. 화려할 건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서윤이가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수학 100점 받았어요. 그래, 우리 서윤이가 대단하네. 저녁엔 뭐 먹고 싶어? 떡볶이요. 알았다.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런 대화들이 종만의 일상이었어요. 크지 않은 행복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전부였죠. 그런데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봄, 이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어요. 보상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종만이 사는 집은 20평짜리 빌라였는데 재개발 조합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온 종만에게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어요. 아버님,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큰아들 박철수가 전화로 물었을 때 종만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학원비 내고 나머지는 너희 형제들 나눠 가져. 에이, 아버님도.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그 통화 이후로 큰아들네 식구가 서울에 자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안부 차 들렀다고 했지만 미경의 시선은 늘 집 안 구석구석을 훑었죠. 캐비닛, 옷장, 서랍. 그녀의 눈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종만은 보상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뒀어요. 300만 원. 그중 30만 원은 서윤이 참고서와 교재비로 쓰려고 캐비닛 서랍 깊숙이 숨겨뒀죠.
요즘 아이들 책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할아버지로서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돈이 사라졌어요. 종만이 서랍을 열었을 때 봉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 거기 있었는데 종만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처음엔 자기가 다른 곳에 옮겨뒀나 싶어 집 안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죠. 서윤아, 혹시 할아버지 서랍 열었니? 아니요, 할아버지. 서윤이는 숙제를 하다 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어요. 종만은 그 눈을 보고 안심했죠. 그래, 우리 서윤이가 그럴 리 없지.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 돈 분명히 있었는데 그날 저녁 7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만이 놀라 문 쪽을 보니 큰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경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예고도 없이요. 아버님 계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종만은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했죠. 왜 그러노? 무슨 일이고? 아버님, 혹시 돈 없어진 거 아세요? 미경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종만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자기도 방금 전에야 알았는데. 아, 그게 좀 이상해서. 아버님, 그거 서윤이가 가져간 거예요. 뭐? 종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경은 이미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요. 아버님, 요즘 애들 돈 훔치는 거 흔해요. 특히 가정에 문제 있는 애들이 그래요. 미경은 서윤이가 숙제하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서윤이는 깜짝 놀라 일어섰지만 미경은 벌써 아이의 책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이모, 그거. 가만 있어. 미경이 가방 지퍼를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뒤집었죠. 책과 필통, 공책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종만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경이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50만 원권 지폐 5장. 250만 원이었어요. 봐요, 아버님. 이게 증거예요. 서윤아. 종만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마구 저었어요. 입술이 떨렸죠.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죠. 내가 그랬냐? 종만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선고였어요.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종만은 그 모습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아버님, 애가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부모도 없고 할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쁘고. 미경의 말이 종만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서윤이한테 신경을 덜 썼나? 내가 부족했나? 서윤아, 할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왜 그랬어? 종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윤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저 안 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는 종만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날 밤 서윤이는 자기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종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어요. 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서윤이를 바라보는 종만의 시선이 달라졌고 집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가장 불안한 곳이 된 거예요. 서윤이는 할아버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종만은 손녀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죠.
미경은 그 이후로도 종종 집에 들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윤이를 예의주시했어요. 마치 감시하듯이요. 아버님, 애 용돈 얼마나 주세요?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아버님 귀 진짜 안 좋으시네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재개발 보상금은 언제 나와요? 혹시 아버님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월요일 아침 서윤이는 평소처럼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3교시가 끝날 무렵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2학년 3반 박서윤 학생은 교무실로 와주세요. 반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이에게 쏠렸습니다. 교무실 호출. 좋은 일로 불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서윤이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일이지? 혹시 숙제를 안 했나? 아니면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었을 때 서윤이는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담임 선생님 옆에 며느리 미경이 앉아 있었거든요. 단정한 옷차림에 점잖은 표정. 마치 걱정스러운 보호자처럼 보였죠. 서윤아, 이리 와봐.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선생님, 잠깐 상담실로 가자. 내 보호자분이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대. 상담실로 가는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이는 미경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왜 학교까지 온 거지? 상담실은 작고 답답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4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마저 차가워 보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집에서 무슨 일 있었니? 이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시던데. 아니요, 없는데요. 서윤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이 부드럽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사실 저희 집에 작은 문제가 있어서요. 아이가 요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아요. 무슨 문제인데요? 이엔 어릴 때 부모를 잃었잖아요.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 최근에 집에서 돈을 가져가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도 충격이었죠.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윤이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아니라고 자기가 안 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막혔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까봐. 아, 그렇군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선생님. 상담 좀 부탁드려요. 이 나이 때 잘못된 습관이 생기면 평생 가잖아요. 미경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칼날은 서윤이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이를 바라봤어요. 서윤아,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 얘기해. 알았지? 네. 서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죠. 하지만 어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문제 있는 아이. 그 낙인이 찍힌 거죠. 상담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 반 아이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교무실 갔다 왔대. 왜? 무슨 일 있어? 몰라. 근데 표정 이상하지 않아? 그날 이후 서윤이의 학교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자던 친구가 오늘은 다른 애들이랑 먹을래 하고 돌아섰고요. 조별 과제 때 아무도 서윤이 조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죠. 선생님, 저희 조 인원 다 찼어요. 서윤이는 저기 남은 애들이랑 하면 되지 않아요? 급기야 일주일 뒤 서윤이는 학생부장 선생님한테 불려갔습니다. 상담실이 아니라 학생부실이었어요. 더 공식적이고 더 차가운 공간이었죠. 박서윤,
내 담임 선생님한테 보고 들었어. 집에서 돈 문제가 있었다며? 선생님, 저 안 했어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부정부터 해? 그게 더 이상하잖아. 학생부장 선생님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뭘 어떻게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일단 교장 선생님께도 보고가 됐어. 학교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볼 거야. 혹시 또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해. 알겠지? 네. 서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학생부실을 나올 때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반 아이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소문은 이미 학교 전체로 퍼진 것 같았죠. 2학년 3반 박서윤. 집에서 돈 훔치네.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서윤이를 따라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와 섞여 있었죠. 서윤이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큰아버지 철수도 있었고요. 할아버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님, 제 말 들으세요. 요즘 귀도 안 좋으시고 기억도 가끔 헷갈리시잖아요. 미경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더 무서웠어요. 내가 뭐가 헷갈려? 지난주에도 그러셨잖아요. 약 드셨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드신 거. 그리고 경비실에서도 일 잘못하셨다고 관리소장님이 전화하셨고요. 그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서윤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게 보였거든요. 아버님,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치매 검사 같은 거요. 요즘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잘 된다잖아요. 치매라니 내가 무슨. 아버님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도 곧 나오잖아요. 1억 5천이 작은 돈도 아니고 아버님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서윤이는 깨달았습니다. 미경이 원하는 게 뭔지. 할아버지를 무능력한 노인으로 만들고 보상금을 가로채려는 거였어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아버님은 편하게 쉬세요. 아니, 그건. 아버님, 서윤이 교육비도 많이 들잖아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아이 대학까지 책임질게요. 걱정 마세요. 철수가 거들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말이었지만 서윤이는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단 한 푼도 자기한테 쓸 생각이 없다는 걸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서윤이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아버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서윤이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자꾸 며느리의 말이 맴돌았거든요. 귀도 안 좋으시고 기억도 가끔 헷갈리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요즘 귀가 더 어두워진 것 같았고 가끔 뭘 하려다 말고 잊어버릴 때도 있었죠. 혹시 정말 내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닐까? 경비실에서도 실수가 잦았습니다. 택배를 잘못 전달하거나 방문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관리소장이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었어요.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되는 건가? 종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무능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서윤이 방에서는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지만 종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배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 병원 갈까? 아니에요. 그냥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서윤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대답했습니다. 종마는 걱정스러웠지만 아이가 쉬고 싶다는데 억지로 보낼 순 없었죠. 알았다. 할아버지 일 갔다 올게. 아프면 전화해. 네. 종만이 집을 나선 후 서윤이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었어요. 친구들의 시선, 선생님들의 의심, 그 모든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집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를 의심했고 미경은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었죠. 나 어디로 가야 하지? 12살 아이에게 세상은 너무 넓고도 좁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이는 그동안 학교에 3번 결석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했지만 종마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예, 서윤이가 결석을 많이 했다고요? 아, 그게 몸이 안 좋아서. 할아버님, 서윤이 요즘 좀 이상해요. 학교에 와도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만 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어요?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종마는 서윤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 네. 서윤이가 방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푸석푸석했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냐? 선생님이 전화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학교를 안 가냐? 그냥 가기 싫어요.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종만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서윤이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몰라요.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종만은 깜짝 놀랐어요. 서윤이가 자기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서윤아, 난 안 했어요. 돈 안 훔쳤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할아버지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 날 도둑으로 봐요. 서윤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만해라. 할아버지가 먼저 안 믿었잖아요. 할아버지가 먼저 등 돌렸잖아요. 서윤아. 종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2사람 모두 멈췄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종만은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서윤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몰랐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갑자기 쏟아진 비였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죠. 종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아니, 들리는 것 같았죠. 귀가 어두워도 빗소리만큼은 들렸으니까요. 서윤이 방은 조용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어요. 종마는 여러 번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가서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시간을 줘야 할까? 뭐가 맞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자정이 넘어서 종마는 서윤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서윤아 자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종마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작은 흐느낌이 들렸지만 그의 귀에는 닿지 않았죠. 그날 밤 2사람은 같은 집 안에서 각자 외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종만이 경비실로 출근했을 때였어요. 관리소장이 심각한 얼굴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박 경비님,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무슨 일입니까? 요즘 실수가 너무 종만은 쪽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좀 혼자 있을게요. 12살 아이가 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또렷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종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윤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걸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다섯 번째 시도에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아이가 거절 버튼을 누른 거였죠. 종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5월 초여름이었지만 비가 내린 후라 기온이 뚝 떨어져 있었죠. 서윤이는 얇은 바람막이 하나만 입고 나갔을 텐데 종만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놀이터, 주차장, 단지 뒤편 공원. 서윤이가 평소에 가던 곳들을 전부 돌았죠. 하지만 어디에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실로 가서 CCTV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 17분 서윤이가 가방을 메고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박 경비님, 무슨 일이세요? 관리소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종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손녀가 집을 나갔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빨리 신고하세요. 애가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종마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가출 신고는 24시간이 지나야 접수 가능합니다. 아니, 그게 애가 12살입니다. 어린애가 밖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일단 주변을 먼저 찾아보시고 24시간 지나도 안 돌아오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종마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죠. 24시간. 그 시간 동안 서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밤 8시, 종마는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동네 편의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어요. 편의점 알바생한테 서윤이 사진을 보여줬지만 본 적 없다는 대답뿐이었죠. 혹시 이해 못 봤습니까? 12살 여자애인데. 아니요, 못 봤는데요. 제발 좀 잘 봐주세요. 오늘 오후쯤 지나갔을 수도 있고. 진짜 못 봤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사람들의 무관심이 종만을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다들 바쁘게 지나가기만 했죠. 아무도 멈춰서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종만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71살 노인의 체력으론 이렇게 오래 걷는 게 쉽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처음엔 화가 났었어요. 돈을 훔쳐놓고 도망을 가다니.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화보다는 후회가 밀려왔죠. 그날 서윤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서윤이가 뭔가 말하려 했었어요. 입술이 떨리며 무슨 말인가 하려 했었죠. 하지만 종마는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아니, 어쩌면 듣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며느리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요즘 애들 돈 훔치는 거 흔하다는 말이요. 종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종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윤이 방문을 열어봤지만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 위 곰인형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종마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혹시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속옷, 양말, 공책들. 평범한 아이의 물건들이었어요. 그러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분홍색 가방이 나왔습니다. 서윤이가 어릴 때 쓰던 가방이었어요. 이젠 작아서 쓰지 않는 거였죠. 종마는 가방을 꺼내 열어봤습니다.
안에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종마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엔 잡음이었지만 곧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잘 들어. 할아버지는 늙어서 귀도 잘 안 들리잖아.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종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이 돈을 내 가방에 넣어둘 거야.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한테 말할 거고. 이모, 저 이거 못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왜 못해? 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할아버지는 어차피 내 말 못 들어. 귀 어두워서. 그래도 할아버지가. 서윤아, 잘 들어. 너 혼자 희생하면 끝이야. 할아버지 보상금으로 내 대학까지 보내줄게. 안 그러면 넌 고등학교도 못 갈 거야. 할아버지는 늙어서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알았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종마는 녹음기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조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경이 꾸민 일이었죠. 서윤이 가방에 돈을 넣은 것도, 학교에 전화한 것도, 할아버지한테 치매 검사를 권한 것도,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종만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 나쁜 것들이.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어요. 죄책감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처음부터 억울했던 거예요. 그 작은 아이가 이모의 협박을 받으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할아버지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는 귀가 어두워 들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녹음기를 준비한 거였어요. 언젠가 할아버지가 들어주길 바라며요. 종마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서윤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다음 날 아침 종마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녹음기를 계속 들었어요. 서윤이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죠.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종마는 경비실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CCTV 화면을 보고 있어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 경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관리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종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손녀는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에이고, 큰일이네.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24시간이 지나야 된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엔 신고하셔야겠네요. 빨리 찾으셔야 할 텐데. 관리소장은 안타까워하며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종마는 홀로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았지만 종만의 마음은 어두웠죠. 서윤아, 넌 지금 어디 있니? 오전 10시쯤 종만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철수였어요. 종만은 전화를 받았죠. 아버지, 서윤이가 집 나갔다며요? 그래, 어제 오후에 나갔는데 아직 못 찾았다. 에이고, 큰일이네. 찾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부산에서 올라가긴 힘들어서.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철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참. 아버지, 와이프가 그러는데 아버지 요즘 좀 이상하시대요.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종만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 멀쩡하다. 치매 아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서윤이가 집 나간 것도 아버지가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애가 집에서 돈까지 훔쳤잖아요. 아버지가 좀 더 신경 썼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종만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죠.
알았다. 끊는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종만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제대로 못 챙겨서.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자기가 제대로 들어줬다면 서윤이가 떠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오후 2시 종만은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24시간이 지났으니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하려고요. 파출소는 조용했어요. 경찰 2명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실종 신고하러 왔습니다. 네, 이쪽에 앉으세요. 젊은 경찰이 종만을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종만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 사진을 꺼냈어요. 손녀가 어제 오후에 집을 나갔습니다. 12살입니다. 경찰은 사진을 보며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이름, 나이, 키, 특징들을 물었죠. 종만은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특이사항 있습니까? 가출 원인이라든지. 그게. 종만은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아이를 협박했다고, 자기가 손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집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제가 애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억울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았죠. 보통 이런 경우엔 12일 내로 돌아옵니다. 친구 집이나 친척 집 같은 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애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시간 좀 주면 돌아올 거예요. 경찰의 말투는 무심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가출 사건일 뿐이었죠. 종만은 답답했어요. 이 사람들은 서윤이가 얼마나 어린지, 얼마나 갈 곳이 없는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애가 밖에서 뭘 먹고 자는지. 신고는 접수했으니 연락 오면 바로 전화드릴게요. 할아버지께서도 주변 계속 찾아보세요. 신고를 마치고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종만은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경찰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종만은 다시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PC방, 노래방, 찜질방.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을 전부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서윤이는 없었죠. 밤 9시쯤 종만은 한강 다리 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종만은 그들에게도 서윤이 사진을 보여줬죠. 혹시 이해 못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 제발 좀 잘 봐주세요. 12살 여자애인데. 한 노숙자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종만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개찰구 앞에서 멈춰 섰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는 게 견딜 수 없었죠. 종만은 방향을 틀어 재개발 조합 사무실로 갔습니다. 조합 사무실은 아파트 단지 입구 상가 2층에 있었어요. 평소엔 잘 가지 않던 곳이었죠. 재개발 관련 서류 받으러 몇 번 들른 게 전부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40대 여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종만은 명함을 내밀었어요. 201동 305호 박종만입니다. 조합장님 계십니까? 아,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60대 초반의 조합장이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정정해 보였어요. 박경빈님, 어쩐 일이세요? 조합장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러세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조합장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엔 재개발 도면과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종만은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죠. 제 보상금 관련해서 누가 문의한 적 있습니까? 보상금요? 글쎄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없는데. 조합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다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한 달 전쯤 박경비님 며느리분이 오셨었죠. 종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보상금 대리 수령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위임장 같은 거 준비하면 되는지 그런 거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종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조합장님, 제가 치매 같은 거 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멀쩡하신데요? 왜 그러세요? 제 며느리가 제가 치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가로채려고요. 조합장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건 안 되죠. 본인 재산인데.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요. 혹시 조합 회의 때 이걸 공개해도 될까요? 회의 때요? 회의는 조합원들만 참석하는 자리인데. 제가 조합원 아닙니까? 맞긴 한데 가족 문제를 회의에서 다루는 건 좀. 조합장이 난처해했습니다. 종만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합장님, 제 손녀가 지금 집을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요. 저는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조합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회의 때 시간 드릴게요. 10분 정도요. 고맙습니다. 종만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작은 희망이 보였죠.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종만은 경비실을 지나치다가 관리소장과 마주쳤어요. 박경비님, 잠깐만요. 네, 무슨 일입니까? 손녀는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관리소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휴, 큰일이네요. 그런데 박경비님, 며느님이 또 전화하셨어요. 종만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님 건강 때문에 경비 일을 그만두셔야 할 것 같다고 조합 측에도 얘기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 못할 정도로 아픈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며느님이 계속 전화하시니까 좀 곤란하네요. 종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경이 자기 일자리까지 건드리려 하고 있었어요. 소장님, 제가 일 제대로 못하면 그때 자르십시오. 지금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관리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종만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날 저녁 종만은 예전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선배님? 저 박종만입니다. 오, 종만이. 오래간만이다. 잘 지내냐? 선배님, 혹시 요즘도 재개발 현장 일하십니까? 아니, 은퇴했지. 왜? 제가 재개발 조합 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아는 사람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개발 조합? 무슨 일인데? 종만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 선배는 한숨을 내쉬었죠. 에휴, 요즘 그런 일이 많더라.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는 경우. 내가 아는 조합 감사가 있는데 소개해 줄까? 네, 부탁드립니다. 알았다. 연락처 보내줄게. 그 사람한테 내 이름 대면 될 거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배님. 전화를 끊고 나서 종만은 조금 안심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에서 한 번 연락이 왔지만 특별한 소식은 없었죠. 종만은 매일 밤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찾을 수 없었어요. 목요일 저녁 재개발 조합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종만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조합 사무실로 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떨리기도 했고요.
회의실엔 조합원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70대 노인들이었어요. 다들 이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었죠. 조합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보상금 배분 일정과 이주 계획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201동 박종만 조합원께서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들의 시선이 종만에게 쏠렸어요. 종만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죠. 안녕하십니까? 201동 305호 박종만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녹음 파일입니다. 종만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스피커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아, 잘 들어. 할아버지는 늙어서 귀도 잘 안 들리잖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조합원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죠. 이 돈을 내 가방에 넣어둘 거야.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한테 말할 거고. 이모, 저 이거 못해요. 왜 못해? 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할아버지는 어차피 내 말 못 들어. 귀 어두워서. 조합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혼자 희생하면 끝이야. 할아버지 보상금으로 내 대학까지 보내줄게. 할아버지는 늙어서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녹음이 끝났어요.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 조합원이 입을 열었어요. 박경빈님, 이게 정말입니까? 네, 제 며느리 목소리입니다. 제 손녀를 협박해서 저를 도둑으로 몰아간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제게 치매가 있다고 소문을 퍼뜨려서 보상금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그런 자식들이 많다더니. 부모 재산 노리는 거지 뭐. 경비님 멀쩡해 보이는데 무슨 치매야. 조합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박경비님, 이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곧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건 혹시 제 며느리가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면 믿지 말아달라는 부탁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른 조합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경비님 힘내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종만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조합원들이 종만에게 다가왔습니다. 경비님, 손녀는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에휴,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빨리 찾으셔야 할 텐데. 혹시 도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도와야죠. 종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죠. 회의실을 나올 때 종만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철수였어요. 아버지, 오늘 조합회의에서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종만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 와이프가 한 짓을 공개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나 멀쩡하다. 이상한 건 내 와이프다. 아버지, 철수야, 내 와이프가 서윤이를 협박했다. 내 아들이 할 짓이 아니지 않냐? 무슨 소릴? 증거가 있다. 녹음 파일도 있고 변호사도 선임했다. 더 이상 가만 안 있는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게 사실입니까? 직접 와서 내 와이프한테 물어봐라. 나 이제 할 말 다 했다. 종만은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련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만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2개를 샀어요.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서윤이 거였죠. 언젠가 돌아올 테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종마는 거실 불을 켰어요. 그리고 서윤이 방문을 열었죠. 침대 위 고민형을 집어들었습니다. 꼭 안았어요. 서윤아, 할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싸우고 있어. 너도 용기 내서 돌아와. 응? 대답은 없었지만 종마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돌아올 거라고요. 그날 밤 종마는 서윤이 방에서 잤습니다. 아이 냄새가 나는 이불을 덮고요. 오랜만에 조금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형님, 내용 증명 보냈습니다. 며느리분이 일주일 내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형님, 손녀 찾는 건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종자 찾기 글 올려보세요. 요즘은 그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진이랑 내용 보내주시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종마는 서윤이 사진을 찾아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었죠. 이틀 후 서윤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종만도 아이를 꼭 안은 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일주일, 겨우 일주일이었지만 평생처럼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죠. 어디 있었니? 뭘 먹고 잤어? 종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친구네 집에 있었어요. 수진이 엄마가 재워주셨어요. 왜 연락을 안 했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날 안 믿으실까봐. 서윤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종마는 아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서윤아, 이제 할아버지가 제대로 들을게. 내 말 전부 다 들을 거야. 정말요? 응.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거 맞췄어. 종마는 귀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살색인 보청기였어요. 서윤이의 눈이 커졌죠. 할아버지, 보청기. 응. 며칠 전에 맞췄어. 이제 내 말 잘 들려. 종만이 보청기를 다시 귀에 꽂았습니다. 세상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시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서윤이의 숨소리까지요. 할아버지, 내 목소리 들려요? 응, 아주 잘 들려. 내가 이렇게 예쁜 목소리였구나. 서윤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종만도 눈물을 닦았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안 했어요. 돈 안 훔쳤어요. 알아. 할아버지가 다 알아. 녹음기 들었어. 녹음기. 내가 숨겨둔 거 말이야. 그걸 들었어.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제대로 싸울 거야. 종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만은 서윤이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둘에게는 특별했어요. 맛있어요, 할아버지. 많이 먹어. 살 빠진 것 같아. 할아버지도 드세요. 응, 할아버지도 먹는다. 식탁 너머로 보이는 서윤이 얼굴엔 미소가 번졌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죠. 식사를 마치고 종마는 서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오늘 할아버지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디요? 학교. 선생님 만나러 가야지. 서윤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학교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전 학교 가기 싫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같이 갈 거야. 그리고 선생님한테 전부 말씀드릴 거야. 정말요? 응. 이젠 숨기지 않을 거야. 종마는 서윤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전 10시
둘은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담임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서윤아, 어디 갔었니?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서윤이 할아버지입니다. 종만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담임은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서윤아, 너도 앉아. 셋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종만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선생님, 이걸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게 뭔데요? 서윤이가 억울한 이유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죠. 이런 제가 몰랐네요. 서윤아,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을 리가 있나. 선생님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오해했어. 정말 미안하다. 담임은 서윤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학교에서도 소문이 많이 났을 텐데요. 종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담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바로잡을게요. 전교생 앞에서든 뭐든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담임은 서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학교 올 수 있겠니? 네, 무서웠는데 이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선생님이 옆에 있을게. 친구들도 잘 이야기해 줄게. 서윤이는 처음으로 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학교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서윤이가 작게 말했어요. 종만은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죠. 할아버지가 더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저 할아버지한테 드릴 게 있어요. 서윤이는 가방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만이 받아들고 열었어요.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죠. 할아버지, 나 도둑 아니에요. 말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사랑해요. 종만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서윤아,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진짜요? 진짜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형님, 며느리분이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사과하겠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손대지 않겠다고요. 그게 진심일까요? 일단 각서는 받았습니다. 법적 효력 있는 문서로요. 혹시 또 문제 생기면 바로 고소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만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경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더 이상 방해는 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날 저녁 큰아들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종만은 침착하게 대답했죠. 왜 그러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와이프 말만 듣고 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서윤이한테도 미안하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만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철수도 자기 아들이었죠. 철수야, 너도 애 아빠잖니. 내 자식한테 이런 짓 할 수 있겠냐? 아니에요, 아버지. 절대 못하죠. 그럼 서윤이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내 손녀지만 내 조카이기도 하잖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알았다. 내 와이프 잘 단속해라. 다신 이런 일 없도록.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종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용서가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이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담임 선생님이 학급 회의를 열어 오해를 풀어줬죠. 여러분, 서윤이가 돈을 훔친 게 아니었어요. 어른들의 잘못이었어요. 앞으로 서윤이한테 잘해주세요. 친구들은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예전처럼 어울리게 됐어요. 서윤아, 같이 점심 먹자. 응, 좋아. 서윤이 얼굴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도 달라졌어요. 종마는 보청기 덕분에 서윤이 말을 잘 들을 수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 수학시험 90점 받았어요. 진짜? 우리 서윤이 최고다. 할아버지도 보청기 끼니까 잘 들리죠? 응,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줄 몰랐어. 할아버지 재밌어요. 두 사람은 매일 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소중했죠. 재개발 보상금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종마는 은행에서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1억 5천만 원. 평생 모아도 보기 힘든 큰돈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서윤이를 불렀습니다. 서윤아, 이리 와봐. 왜요, 할아버지? 이거 봐. 종마는 통장을 보여줬어요. 서윤이는 눈이 커졌죠. 와, 숫자가 엄청 많아요. 응. 이 돈으로 서윤이 대학 보낼 거야. 그리고 새 집도 구할 거고. 정말요? 응. 우리 둘이 살 작은 집. 어때? 좋아요, 할아버지. 서윤이는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종만도 아이를 꼭 안았어요. 서윤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앞으론 내 말 절대 안 놓칠 거야. 할아버지, 저도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말씀 잘 들을게요. 그래, 우리 서로 약속하자.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작은 약속이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약속이었죠. 2달 후 종만과 서윤이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어요. 재개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죠. 서윤이 방엔 새 책상과 침대가 들어왔어요. 종만 방은 간소했지만 편안했죠. 할아버지, 우리 집 정말 예쁘다. 그래, 마음에 들어. 네, 완전 좋아요. 서윤이는 방방 뛰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종마는 그런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사 첫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행복하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죠? 응,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서윤이랑 할아버지랑. 서윤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종만도 따라 웃었죠. 창밖으론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종만은 경비 일을 그만뒀습니다. 나이도 있고 서윤이를 제대로 돌보고 싶었거든요. 보상금 일부를 투자해서 월세 수입도 생겼고요. 대신 종만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 같은 거였죠. 할아버지, 오늘도 봉사 가세요? 응,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한테 반찬 좀 갖다 드려야지.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래, 좋지. 같이 가자. 종만과 서윤이는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할머니들은 두 사람을 보며 좋아했어요. 에고, 할아버지랑 손녀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보기 좋아요. 할머니, 이거 반찬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아가. 복 많이 받을 거야. 서윤이는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종마는 그런 손녀가 자랑스러웠어요. 1년 후 서윤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입학식 날 종마는 교복